자, 17회 봅시다. 1번 17회는 16회보다는 좀 쉬운 감이 있어요. 1번 가는 뭡니까? 고구려. 나는 옥저. 3번은 다는 동해, 라는 부여죠. 자, 그러면 당연히 1번 맞는 거고, 2번 철자형과 여자형 모양의 집터는 강릉이라든가 춘천 뭐 이런 데서 발견되니까 어디야? 동해이죠. 옥저가 아니라 동해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옥저잖아요. 다는 동무책, 친구책, 훔치면 단과반 뭐 이거 기억나잖아.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아니 1번부터 틀린 거야 지금? 아니, 맞았어요. 잘했어. 깜짝이야. 2번 갑니다. 가는 누구야? 선덕이야. 그러면 이거 황룡사의 구충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9개 나라에 와서 조공할 것이면 왕위가 길이 편하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귀국하여 탑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왕이 아뢰한 사람, 아뢰한 사람이 누구야? 자장이지.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신인을 만나가지고 뭐 신인과 대화하는 내용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건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장. 나는 누구야? 진성의 왕이지. 원종과 애노, 사벌주, 상주. 그죠? 진성의 왕. 그러면 대하성 전투 이후에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죠? 대하성 전투 언제야? 642년이야. 642년에 김춘추의 딸 고타소가 사위 김품석과 함께 백제장군 윤충의 공격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로 갔지만 우리 연개소무씨는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김춘추가 뇌물 주고 돌려줄게 이러고 풀려나서는 메론 그르고 당나라로 갔다는 전설. 분황사를 창건하고 첨성대 건립. 맞죠? 영묘사도 만들었고요. 각각 위홍으로 하여금 나는 3대목을 편찬하겠다. 그렇죠? 향가집이죠? 3대목. 다행히 전하지 않죠? 예. 웅천주도독 김헌창이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정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나 실패하다. 이건 이제 헌덕왕 822년 김헌창이니까 헌덕왕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지? 헌 외웠어. 그지? 헌.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금 보내온 국서를 살펴보니 부왕의 도를 갑자기 바꾸어 날짜 아래 관품을 쓰지 않았고 그 끝에 천손이라는 참남, 하늘의 자손이 참남된 시모를 쓰니 법도에 끝납니다. 왕을 볼 때 어찌하겠습니까? 고시의 시대에 병난이 그치지 않아 조정의 위험을 빌려 저들이 형제를 칭하였습니다. 지금 대씨는 일 없이 고의로 망령뒤 사위와 장인을 칭하였으니 범례를 이룬 것입니다. 뭔 소리야? 고씨, 대씨 나왔잖아. 고씨는 뭐야? 고구려, 대씨는 발해잖아. 근데 발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위와 장인, 장서관계를 칭했다고. 그래서 누가 지금 발끈한 거야? 지금 뭐 보내온 국서를 살펴보노니 법도에 어긋나무니다. 뭐리고 음성 지원 안 되니? 이거 누구야? 일본이잖아, 일본. 이게 누구야? 백제는 무슨 왕이? 문왕이. 고려국왕 대흠무.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장서관계 칭했다가 일본이 지금 발끈한 거잖아. 자, 그게 무슨 왕 때라고요? 문왕 때. 문왕이 771년에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다음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칭해진 거 어디야? 선화.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그리고 동경으로 옮겨 중흥을 껴였다. 맞죠? 755년 무렵에 중경에서 상경 갔다가 780년대 후반에 다시 동경으로 가죠. 오경 15부 62조 행정제도를 완비한 건 선화.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산둥에 등주를 공격했던 거 무왕. 앞에서도 나왔잖아. 정답 2번. 4번. 가는 뭐? 굴식 돌방무덤. 나는 뭐? 돌무지 덧널무덤. 가는 삼국에서 모두 만들어진 약식 맞죠? 고구려는 주로 언제 이후야? 평양천도 이후에 고무렵에 주로 만들었고 백제는 뭐야? 웅진시대 그리고 뭐야? 사비시대 거의 다 이거지. 웅진시대 1호분부터 7호분까지인데 1호분부터 5호분까지 뭐라고?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했잖아. 6호분과 7호분은 뭐라고요? 벽돌무덤이고 6호분에는 뭐가 있고? 벽화가 있고 7호분 무령왕릉에 벽화가 없고 사비시대는 거의 다 굴식 돌방무덤이고 1호분에는 벽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때요. 고구려 백제의 영향 받아가지고 송일 직전부터 만다 굴식 돌방무덤 나온다 그랬어.
그다음에 말이 깐 시기는 주로 뭐야? 돌무지, 덧날 무덤이었고, 가는 도굴이 쉬워 껴묵거리가 발견되기 어렵다. 그렇죠. 반면에 나는 도굴이 어렵고, 나는 무덤 구조상 추가 매장이 힘들다. 도굴이 어렵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부정품이 많이 발견되죠. 삼국통일 직전의 신라 무덤 양식은 나에서 가로 바뀌었다라고 해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밑주친 달단 국왕 삼가 태자와 제추 문무백관 더불어 목욕 제기하고 허공제 시방세계 무량재불보살과 제천석가를 위시한 33천의 모든 호법하신 영관에게 성과권이다. 달단의 환란이 심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시험 나오는 경우도 많아. 엎드려 바르고대 제불 성형과 33년 간결하고 기말없게 기원을 써요. 신통한 힘을 주시오. 블라블라 도망 블라블라 달단 누구야? 몽골이지 누구야? 이들의 침략 시기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금 예문을 인사했다. 맞잖아. 강화촌도 시기 1234년부터 1241년 사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그냥 1, 2, 3, 4 스트레이트 이렇게 외우는 게 뭐예요? 상정고금 예문이지. 이들의 침략 때 흥화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건 거란입니다. 거란. 이들의 침략 시기에 만적의 난이 발생했다. 만적의 난은? 만적은 언제? 응? 만적은 몽골 침략하기 이 전이잖아.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잖아. 그죠? 1198년 최충원 때야. 근데 몽골이 쳐들은 건 언제야? 최후 때잖아. 묘충은 대외적으로는 이들의 성장을 견자고했다. 묘충이 견자고자 했던 건 누구야? 여진이지, 여진. 금나라잖아, 여진.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밑줄 친 이것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예종 3년 2월 왕이 명을 내렸다. 경기 주연들이 이것 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 나날이 도망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대. 관청 담당 관리에게 물어봐. 이것과 여기에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 시행해라. 구리, 철, 자기, 소에서 이것 뭐겠어? 소에서 바치는 건 뭐야? 곡물이지. 이것은 뭐라고요? 곡물, 곡물, 곡물. 16세 이상 양인을 대상으로 부담한 경우가 뭐야? 역이지. 토지 면적 단위가 아니라 호 단위로 곡물을 부과하는 거고요. 중앙관청에서 필요량을 예측하여 각 주연에 할당하였다. 정답. 토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이건 뭐야? 조세. 고려는 전품제라 그러잖아.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상등전이 뭐라고요? 불역전이라 그랬잖아. 매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중등전은 뭐야? 일역전이지. 1년 농사 짓고 1년 쉬고. 하등전은 뭐라고? 제역전이지. 1년 농사 짓고 2년 쉬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생활 모습이 아닌 것은 이런 일 1년에 한두 번, 2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10명에서 50명. 이미 선발에 뽑히게 되면 부모나 일가친구도 서로 모여 통고 밤낮을 끊이지 않았다. 국경에서 딸과 헤어질 때 옷자락 붙잡고 발 구르며 넘어져. 우물에 던져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국경에서 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국내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국경에서 헤어진다. 멀리 가도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 이거 뭐겠어요? 공녀야, 공녀. 공녀. 언제? 원나라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니까 모습이 아닌 것. 2년 3작의 윤작법이 일반화되었다. 일반화된 거. 언제야? 조선. 점차 보급되어 간다 이래야 되지. 일반화되었다 이러면 조선이야. 연안의 저습지와 간척지를 개간해 농경주를 만든 거 맞죠? 특히 이게 강화천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화도도 이렇게 되고 그 이후로 본격화됩니다. 상업 발달에 힘입어 부를 축적해 관리가 되는 상인 수급자 생겨났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외워두세요. 육상교육이 늘면서 여관원이 발달하여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그 원이 주로 어때요? 큰 절, 교통의 유지에 있는 큰 절 옆에 있거든. 그래서 고려시대는 뭐야? 사원 그랬잖아. 그래서 사원이야. 그래서 내가 뭐 설명할 때 이거 했냐면 기억이 날 거야. 김윤후 설명할 때 했어. 김윤후. 김윤후가 몽골 침입 때 살리타에 활 쏴서 죽인 사람 있잖아. 이 양반이 백현원의 승려라고. 그러니까 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숙박시설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처럼 그냥 공부하는 범생이가 아니고 좀 싸움도 좀 잘하고 좀 그러니까 클럽 가면 이제 그 기도 같은 이렇게 상황 정리하는 분, 진상 처리반 뭐 이런 분들이라고.
여러 번 당했구나, 너. 그래서 술 먹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갑니다. 가나다 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또 나왔네. 가는 뭐야? 불교. 나는 뭐야? 유교. 이게 누구야? 최승로의 시무시팔주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승로는 뭐라 했어?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되잖아.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도다. 수신의 도와 치국의 도.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거고 치국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아니냐. 임금이 문덕전에서 도교 행사인 초제를 올렸다 그랬잖아. 자, 대각국사 의찬은 가의 교단 통합운동을 펼쳤다. 당연하지, 불교. 최충은 구제학당을 세워서 나의 학문교, 유학문교 힘든 거 맞지? 고려 태조 때 다의 제사를 주관하는 관청으로 소격서, 소격서는요, 조선 세조 때. 조선 태조는 소격전이라고 했고요. 조선 세조 때 소격서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는 서경천도운동의 이론적 근거, 서경천도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된 건 뭐? 풍수지리설이지. 오히려 김부식이 내세운 게 뭐야?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웠던 거고. 정답은 1번입니다. 꼬꼬댁하고 날아갔어? 또 고쳐서 틀렸어요. 예. 9번. 자료의 궁화에 실시한 정책을 옳은 것은 짐이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중요한 힌트야. 송도가 어디야? 송악. 송도 3절 이런 거 배우잖아. 송악. 의정부를 없애자는 송악이 어디야? 개성이지. 의정부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결론이 없었다. 지난 겨울에 대간에서 의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는데 좌정승이 중국에도 승상부가 없으니 의정부를 폐지한다. 생각해보니 모든 일이 집 한 명에 모이면 결자 힘들겠지만 임금이 어찌 고생스러움을 피하겠는가. 헛소리하고 있어. 의정부가 간장하는 것은 오직 사대 문서와 중재를 심사하는 것만 하고 의정부는 한 일이 없는 거고 6조에게 직접 명령 내린 거야. 6조 직계제인데 6조 직계제는 두 명이잖아. 태종도 있고 세조도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 태종이라고. 왜? 송도라 그랬잖아. 송하게 개성에서 즉위한다 그랬잖아. 1400년 1월 달에 2차 왕자의 난이 있었고 그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의해 개성에서 즉위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1405년에 서울로 다시 온 거잖아. 서울로 다시 올 때 무슨 궁을 지었다고? 창덕궁. 자, 언론기관인 사헌부가 아니라 뭐야?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겠어. 그러니까 사간원은 뿌리가 뭐라고? 중서문화성의 낭사잖아. 중사문화성 소속이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시킨 거잖아. 근데 사헌부는 원래부터 독립기관이었어. 뭐였으니까? 어사대였으니까. 원래부터 독립기관이었다고. 주자소를 설치하고 갑인자는 세종이잖아. 세종이 갑이라 그랬잖아. 얘는 뭐야? 계미자. 현직 관리에게만 과제를 지고한 거. 이거 누구야? 세조이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궁궐을 완공하였다. 창덕궁.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10번. 자료에 나타난 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 뒤 수십일 동안에 삼도를 지키지 못하였고 팔도가 선선히 무너져 임금께 도성을 떠난 몽진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도운 까닭이다. 선대 조정이 어질고 불러불러 뭔 말이야 이거. 임금이 도망을 쳤다 전쟁 났는데. 근데 망하진 않았어. 명나라를 섬기니 정생 한기라가 여러 개서 군차를 보내서 명나라 도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뭔 소리야? 임진왜란. 봐봐.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황제를 감동시켜 여러 차례 군사를 파견하여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이 전쟁을 승리했다.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위태했을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건 이순신이 아니란 얘기야. 누구란 얘기야? 이쯤이 나야. 이런 얘기잖아. 지금 선조가. 아우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하지 않나? 아베스럽다 진짜. 난 왜 이렇게 선조가 싫을까? 1번. 정유재란 때에는 외적의 침입으로 국왕이 남한산성에 피신하였다. 아니 남한산성에 피신한 건 언제야? 병자호란 때지.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순서로 전개되었다. 순서 아셔야 됩니다. 네. 외우면 돼. 이거는 일본 입장이 돼보면 돼. 일본 입장이 돼보면 돼.
일본 입장에서 수륙병진이라고 했잖아. 수륙병진. 그래서 육군이 너무 잘 가니까 수군이 보급품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잘라 먹은 게 누구야? 이순신의 한산대첩이야. 제일 먼저 뭐야? 옥포해전. 그 다음에 거북선 처음 나온 게 사천포해전. 그 다음 뭐라고요? 크게 승리한 게 한산대첩. 그러자 일본이 이제 육지로라도 전라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어디서 딱 부딪힌 거야? 진주에서. 이게 뭐야?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이제 권율의 행주대첩. 이건 뭐야 이제?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면서 평양성은 탈환했지. 근데 뭐 어디에서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깨졌지만 어디야? 행주대첩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한다? 이제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서울을 다시 수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고 2번은 맞아요. 3번.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국을 맞아 첫 승리를 옥포현전 맞고 도공을 납치하여 일본 문화 크게 발전하는 계기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한다 그랬죠. 일본 애들이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코백하고 귀백하고 하지만 도자기 공주는 어때요? 고이 못이 갔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 공의 3분의 1이 이때 끌려가는 겁니다. 3분의 1이 끌려가서 지금도 14대, 15대까지 내려오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는 게 이분들, 후손들이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심수관가 뭐 이렇게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 되게 애매하지.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15대 조상은 한국 사람이 맞아. 하지만 15대 동안 어때? 일본에 살았잖아. 국적 당연히 어디야? 일본이야. 일본 사람이야. 그냥 한국계 일본 사람인 거야. 무슨 생각할지 난 잘 모르겠어. 어떤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바마는 케냐 사람이냐? 오바마 미국 사람이잖아. 누구도 의심하지 않잖아. (11번) 다음 중 간도 문제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9세기 조선 정부는 청구와 영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1번이 틀렸네. 뭐가 틀렸어? 1712년 무슨 임금 때? 숙종이. 그러니까 이게 몇 세기야? 18세기죠. 19세기가 아닙니다. 18세기입니다. 정부는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에 편입하고 이범윤을 관리로 간도관리사 이범윤. 이중하는 청의 관리와 담판하여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맞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 3번에서 이중하라는 사람이 개 회담을 했어요. 경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85년, 87년 뭐 이럴 때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니까 청나라가 엄청 조선에서 힘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간도를 지네 땅이라고 확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측 대신 이중화가 나가서 내 목을 베줄 수는 있지만 잘라줄 수 있지만 우리 땅은 한 뼘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중화가 생각보다 간도에서는. 일본은 간도 협약에 대한 대가로 안봉선 철도 부설권 외워야 돼. 이거 언제 1909년이지. 1909년 간도 협약. 예. 안동에서 봉천. 안동은 단둥이고요. 봉천은 뻥티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은 대가로 간도 협약으로 이걸 받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고 말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에 가상 인어뷰에서 가나 왕과 관련돼서 모르는 것은 제비 초반의 중요한 군사 현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완을 중용하여 어영 대장으로 삼아 군대를 양성하도록 했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북벌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완, 북벌. 이때는 누가 중심이라고 했어? 서인이지. 송시열, 송중길, 이완. 하지만 이미 임경업은 죽었고. 누구야? 효종이.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청을 칠 군대를 일으키자는 윤휴의 주장이 있었지요. 이건 출제 오류야. 왜냐하면 나 그림이 너무 나이가 많아. 이때 숙종이 14살이 왕이 됐다고. 그럼 이때 아직 숙종이 10대인데 10대가 비주얼이 이따위면 이 얼굴로 그냥 쭉 60세까지 숙종이 60까지 살다 죽었거든. 야, 10대 이루면 야 이거 뭐 장재영이야? 10대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없으니까 막 디스하고 막. 잘못 들은 거. 재영이 오빠. 없으니까 막 욕하고 막 디스하고 막 이러고. 형 미안해. 인강 보고 있지? 자.
자, 이때는 누구야? 숙종이잖아. 이게 북벌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 1차는 효종 때 서인이 주도했고 2차는 누구야? 숙종 때 청나라의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청나라 정세 변화가 3번의 난이라고, 오삼계를 비롯한 3번의 난이라고, 이걸 틈을 타가지고 숙종 초반에 권력 잡은 남인, 윤휴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북벌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난 거 기억나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는 효종이고 나는 숙종이야. 가는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되던 동전을 널리 통치했다. 무슨 말이야?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켰던 사람 누구라고요? 인조. 내가 소희한테 가르쳐줬잖아. 아까 책에 봤잖아. 그 책 보여줘, 언니한테. 개성을 중심으로 처음 시험해 본 사람은 누구야? 인조고. 그걸 더 널리 통한 건 누구야? 효종이고. 이걸 법화로 공식 발행한 건 누구야? 숙종이지.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가는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호청, 총융청. 야! 수호청, 총융청 설치는 누구라고? 인조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어요. 예. 넌 기억이 안 나죠? 예. 나는 민의 상응과 격전 기회를 늘려주었다. 야! 민에게 상응과 격전 기회를 늘려준 건 누구야? 영조와 정조잖아. 나는 무원록, 전운, 옥편 등을 편찬했다.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전운, 옥편은 누구야? 정조가 맞아. 근데 무원록은 영조라고 해도 돼. 기억나지? 무원록은 원나라 사람이 왕여가 지은 거잖아. 법의학, 검시서. 사람 죽었을 때 이제 얘기했잖아.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거 무원록. 이 세종 때 만들어서 신주 무원록 만든다 그랬잖아. 그랬다가 이제 영조 때는 그냥 무원록이라고도 하고 중수 무원록이라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조 때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전운 옥편은 확실히 누구라고요? 정조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무원록이 영조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5로 나온 적도 있어. 어쨌거나. 이 문제에서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일 수밖에 없어? 1번일 수밖에 없어요. 13번. 가는 뭡니까? 농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방 권농관의 지침서가 되었다. 지방 권농관, 지방관이 뭘 알아야 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수령 7사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농상성이라는 게 있잖아. 중요하잖아. 농업과 양자원을 뭐하게 알아? 성하게 알아. 근데 막말로 사또가 평생 글 공부한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얘들은, 문돌이들은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책이 뭐라고요? 농사 직서를 만든 거야, 그 세종대왕이. 종자의 선택과 저장, 모음박가리뿐만 아니라 벼, 기장, 조수 등의 재배법이 소개되어 있다. 세종대 농사직설입니다. 1429년이고요. 곡물재배법뿐만 아니라 오이, 수박, 토란, 아욱, 채소재배법, 과수재배법, 배, 복숭아, 오야, 살구, 밤. 당시 확대된 농업 영역에 걸맞는 농작물의 재배법. 이게 숙종 때 박세당의 색경이야. 무슨 작물 재배하는 거 나와있어? 상품 작물 재배하는 거. 박세당의 색경이라고. 이양법이 확산되면서 이모작이 일반화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이양법이 소개는 되어 있지만 위험한 농사법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금지했어. 목화 재배가 확대되면서 의생활이 개선된다. 그쵸? 수리답 비중이 천수답을 앞지으셔야 돼. 틀렸어요. 수리답과 천수답이 뭐냐면 수리답은 비가 오지 않아도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게 수리답이야. 그래서 수리시설이지.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역사에서 천수답이 훨씬 더 많았지, 당연히. 그러다가 수리답이 더 앞서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산미증식 계획하면서 뭘 굉장히 많이 만들어? 수리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서. 그때 이유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상품작물 재배로 분홍이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뭔지 몰라도 충분히 어때요?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3번. 14번. 다음 언어학자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 문에 덜 모르는 것은 서자로 태어났다. 그럼 14번의 첫 번째 힌트가 뭐야? 서어리네. 또 볼까? 사행 이론으로 연경이 갔다. 청나라 갔다 왔네. 그럼 북학파쯤 될 가능성이 많잖아. 규장각 검서관이 됐대. 그러면 서울 출신은 규장각 검서관 있잖아. 누구야? 이동무, 또 유득공, 또 박제가, 서희수 이런 사람 있텐데 중요한 거 그의 저술을 모은 백과사전유의 서책이야. 여기다가 뭐라고요? 이제 백과사전까지 들어가네.
그건 뭐야? 고증학을 받아들여 금석 보안농 누구야? 김정희잖아. 김정희는 노론 명문가 태생입니다. 서울 아닙니다. 청장관 전설을 남겨 문안시에 포를 넓혔다. 뭐야? 이덕무가 뭐 했어? 백과사전유에 뭐 했어? 청장관 전서 썼지. 농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임원 경제기는 서유구가 쓴 거잖아. 북학의는 누구야? 박제가잖아. 청과의 통상강 이거 박제가지. 아마 소위는 박제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동 했어요? 잘했어요. 자, 밑에 보지. 소희야, 네가 이겼어요. 이따가 치킨 한 개 더 먹으세요. 예. 참고로 이번 치킨은 제가 사는 게 아니라요. 예, 학생들이 셀프로 예, 객출해서 예. 다 맞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치킨을 쏘기로 약속했는데 예. 치킨은 뭐 제가 먹는 걸로. 예. 아들아 기다려, 아빠가 치킨 사갈게. 안 돼. 뭐 지금 치킨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지금 곧 80kg 될 것 같은데. 뭐 키도 한 80 가까이 되니까. 근데 그래도 80kg는 좀 많잖아.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안 먹여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죠. 육식인께서 굉장히 화를 내. 왜 풀만 먹냐 막 이러고. 근데 습관을 좋게 들여주는 게 어릴 때 평생 그게 좀 사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막 너무 이제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으면 그 막 되게 막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좋은 게 되게 이제 가난한 우리 세대 자체가 가난한 게 아닌데 내가 시골 출신의 8남매 중에 막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빈곤해 보이는 이유가 정말. 그래서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고 막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또래들보다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막 힘이 있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막 일 많이 해도 잘 버티고 막 이런 게 그 시골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예.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안 하고 열심히 축구하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그게 이제 평생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는 거에. 건강도 그렇고 추억도 그렇고. 다음 협약과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요. 12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표준액은 수출 제기의 물품 가격에 관세를 물린다는 얘기잖아. 한국에서 관세를 완납하면 내시에서는 통과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37관 만일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별난 등으로 국내 양곡이 부족할 염려해서 조선과 잠정적으로 양곡수를 금지하려고 할 때는 시보다 1, 2개월 앞서서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이거 뭐야? 방공육 규정 설정된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관세를 매기게 되고 방공육 규정 설정되고 이거 뭐야? 1883년에 조일통상장경 뭐 하는 거야? 개정한 거잖아. 그럼 조일통상장경 개정한 내용이니까 자 4번부터 볼게. 일본 상인의 내륙 진출이 허용되어 객주, 여각, 손실이 커져 갔다. 일본도 뭐야? 최국 대우받는다 그랬잖아. 자 다시 이제 여기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15번 봐봐.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개정이잖아.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우리가 관세를 거둘 수 있게 된 거지. 그 전까지 무관세에서. 하지만 우리도 어때요? 하나를 세상에 공짜로 해서 하나는 받았으면 기분 테이크가 있잖아. 그래서 뭘 인정해줘? 해국대우를 인정해주는 거잖아.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청나라 아이들이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으로 이모군란이에요.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으로 뭐 했어? 내지 통상권을 얻고 있었잖아. 그럼 어때? 얘들한테 최국대우니까 얘들 일본 애들도 한다 이제 내륙까지 들어와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 방공령 규정을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일본 상인들도 청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륙 진출이 허용된 거지. 그러니까 개항장 객주라든가 여각 애들이 손실이 커지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뭐 한다 그랬어? 1883년에 상회사 이런 걸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만드는 걸 설립을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동상이라든가 장통회사 같은 게 1883년에 만들어지는 거야. 맞는 말이라고. 3번 무관세 협정에서 협정관세로 바뀐 거 맞죠? 2번 지방관은 곡물 부족에 대응하여 방공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거 맞잖아. 그래서 방공령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일본과 갈등을 빚은 게 언제야? 89년과 90년에 방공령이 갈등을 빚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되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진 건 1876년 7월 달에
조일무역규칙, 조일통상장정. 이거는 개정된 거잖아, 그지? 다른 거야. 정답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1876년 7월달에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규칙 또는 뭐야? 조일 통상장정 7월달에 같이 체결한다 그랬잖아.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76년에 나오는 거고 1번은 76년 7월에 나오는 거고 지금은 1883년 조일 통상장정 개정과 관련된 거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16번. 다음 글을 남긴 인물.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요? 이거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동양 평화론이야. 뭐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근데 올해가 특별히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이니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좀 더 문제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같은 시험 문제를 낼 때 일제 뭐 경제 약탈 이런 거 내는 사람은 나는 좀 시사성, 이거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고 봐. 올해는 독립운동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 3.1운동, 임시정부, 막 무장투쟁 뭐 이런 거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100주년인데. 자, 이 누구야? 안중근이요. 그러면 천주교 신부에게 서구 지식을 배운 거 맞아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 그래서 내가 뭐야? 도마 안중근이라고 그랬잖아. 도마가 칼도마가 아니고 토마스. 세례명 토마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토마스 세례명 토마스와 친구들 그래서 기차잖아. 그래서 자기 홈그라운드 하얼빈 역에서 의거를 하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돈의학교와 삼흥학교에서 구구경제. 그러니까 애국계모운동에 처음에 시작한 거야. 그것도 하셨다고. 맞다니까 1906년 돈의학교, 삼흥학교. 그 다음에 1907년 국채보상운동 일어나니까 관서지부 조직하셔서 활동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1908년에는 1907년 말에 이제 연해주로 건너가시는 거야. 의병 조직하시는 거야. 1908년에 국내 진공을 여러 번 시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09년 초에 단지동맹 손가락 자르시고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날 의가하시고 이쪽 여러분을 죽이시고 1910년 2월 14일 날 사형원도 받으시고 3월 26일 날 순국하십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은 아니지. 이때는 이분께서는 안중근의 연해 쪽으로 넘어가 계셨기 때문에 아니고요. 요건 누구야? 이인영이라든가 허위라든가. 만약에 13도 창의군에 안중근이 참여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열나 공부했겠지. 안중근이 여기도 나오네. 막 이러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야. 아니라고.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지도에 가나다 지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는 서간도 또는 뭐야? 남만주 삼원보. 아까 우리 소희가 부자들이 만든 거 맞아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전재산 털어가지고 신흥무원학교 만든 곳이죠. 나는 어디야 이게? 용정, 간도 지역이죠. 북간도라고도 하죠. 다는 연해주입니다. 서전, 서숙, 명동학교는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의병과 계몽운동가들이 힘을 모아 권업회를 조직한 것은 다입니다. 성명회, 권업회. 그리고 권업회 사람들이 중심돼서 대한광복군 정부,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전부 다 어디라고요? 다입니다. 나 대종교가 주도하는 중광당과 북로군정서군이 편성된 것 다인이 정답은 3번입니다. 다 1915년 신교식은 박은식과 함께 대동보국당. 이거 어디입니까? 상하이.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동제사 전부 다 어디입니까? 상하이. 정답은 3번이고요. 18번 갑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여름은 쉬는 때. 그러나 학생 여러분, 하휴, 여름 휴가 때, 여름 방학 때 일주일만 시간을 배워서 고향 동포를 위하여 공헌하심이 어떠신가요? 가령 글 모르는 에게 글을 주시고 위생시 염사라면 위생시 주시고 이를 동아일보. 이건 뭘까요?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동아일보잖아.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전개된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인민 속으로 이런 의죠. 이거 무슨 주의 계열이야?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누구를 계몽하는 거? 민중을 계몽하는 거. 조선일보는 뭐? 문자 보급운동. 조선학회는 한글 보급운동.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조선학회도 한글 보급운동을 했다고. 옳은 건 이거라고.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딴 건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히 계급의식, 이건 뭐야?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이건 민족주의 계열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19번. 다음과 같이 구성된 국회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돼 있죠, 문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잖아. 자유당 2석. 그럼 자유당이 폭망했다는 얘기고 민주당이 완벽하게 이겼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이걸 했는데도 오늘 4.19에서 이런 문제 자꾸 냈는데 이거 자꾸 했는데도 진짜 자 3.15 부정선거 뭐 4.19 이승만 하야하잖아. 그래서 뭐가 들어선다?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지. 허정 과도 내각에서 6월 달에 개헌을 하는 거야. 그리고 7월 29일 날 총선 가는 거야. 그 총선거에서 무슨 당이 압승을 거둔 거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거지.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구성되는 거지. 그래서 8월 23일 날 장면 정부가 출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총선거에서 7.29 총선 결과 구성된 거지. 5대 국회입니다, 이게. 그건 몰라야 되는데 7.29 총선 이후에 이제 5대 국회 구성된 거잖아. 그럼 1번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개헌안을 의결할 때 기억나죠? 우리 개헌 중에서 딱 한 번만 권력 구조와 상관없는 개헌이 있다 그랬죠. 그게 몇 차 개헌이야? 4차 개헌이야. 요게 몇 차 개헌이야? 6차, 요 6월 때 이게 뭐야? 3차 개헌이잖아. 요 3차 개헌이 뭐야? 의원 내각제 개헌이잖아. 그리고 그에 말해 뭐라고요? 4차 개헌을 했다고. 그 4차 개헌이 이 국회에서 통과한 거 맞지? 제5대 국회가 구성되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으로 선출한 국회가 맞지?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의 대립이 격화되어 결국 분당된 거 맞잖아. 민주당과 구파, 신파 쪽이 돼서 신파 대표가 누구야? 장면이고 구파 대표가 윤보선이었거든. 그래서 구파는 따로 구파 동지에 만들고 신민당 만들었다니까.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은 이 국회에서 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각 책임제에서 개헌은 언제 했다고요? 허정 과도 내각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한 거고 허정 과도 내각에서 한 거고 그 바뀐 헌법에 따라서 뭐 한 거야? 총선거 실시해서 그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이 국회라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소희씨?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둘 중 하나 찍으면 어쩜 그렇게 잘 틀리는지. 원래 너 잘 맞잖아. 잘 찍찍신이잖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언제야? 1953년 10월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맺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4.4 5.6개헌 언제야? 1954년이잖아. 2차 개헌이잖아. 휴전협정 조의는 자, 휴전협정 조의는 1953년 10월에 아야 미쳤구나. 7월 27일이잖아. 7월 달에 휴전협정 조의합니다. 외워야 돼. 휴전협정 조의를 먼저 한 다음에 뭐라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발췌개헌은 언제야? 요거 사이지. 1952년 1차 개헌이 발췌개헌이잖아. 향토예비군 여러 번 얘기했어. 1968년이 향토예비군이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어? 김신조. 청와대. 어? 발췌개헌이 52년. 4.4 5.6개헌. 어? 아, 미쳤구나. 1952년. 미쳤어. 고마워. 자, 이게. 그러니까 68년은 누구 때문에? 김신조, 청와대 습격, 이것 때문에 뭐야? 향토예비군 생기고, 그리고 무슨 교육도 강화되고, 이제 교련교육 이런 것도 강화되고,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뭐 한다? 공포 분위기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독재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측면도 없지 않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야? 발췌개헌이죠. 리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미음. 어우, 좋아. 소 이런 거 이제 잘 맞추더라고. 아까 봤어. 맞았어. 내가 봤어. 오빠는 아까 이덕무에서 날아가고 치킨이. 언니는 진작에, 예. 닭들이 날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예. 오늘도 닭은 포기하고요. 이제 곧 닭 도착합니까? 예.
닭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불금. 닭만 먹어야 돼. 술은 먹으면 안 돼. 술은 먹으면 뇌세포가 망가지니까 혹시 드시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